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드립니다. 오늘은 진짜 2차 전지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또 셀트리온이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바람에 또 부랴부랴 셀트리온 삼형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며칠 지금 3일째인가요? 계속 만들게 됐는데 2차 전지 영상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일단은 오늘까지 일단 좀 만들고 혹시 내일 시간이 좀 되면 다른 2차 전지나 뭐 다른 파트의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좀 안 좋았죠. 뭐 테슬라 급락, 또 로블록스의 급등, 엄청난 급등을 했죠. 로블록스 40% 넘게 올랐고요. 테슬라가 10 몇 퍼센트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조금 안 좋을 거라고 오늘 아침 브리핑에는 써드렸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 쪽이 안 좋을 거고 이제 그 혹시 좋은 흐름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보이더라도 좀 그러니까 안 좋아질 거니까 매수를 좀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장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장 초반에 조금 올리다가 뺐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 상담을 해드린 분들은 매수를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제 오후에 좀 매수를 하고 싶어 하셨던 분들께는 조금씩 나눠 담자는 말씀을 또 드렸기 때문에 글쎄 저점 아직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겠어서 많이 담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너무 올라가면 또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놓는데 테슬라가 지금 왕창 빠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로블록스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우리 게임주와 지금 메타버스주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죠. 지금 게임주들이 오늘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선별적으로 좀 잘 갔어요. 그리고 세트 삼형제도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셀트리온이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뒤집어졌죠. 눌리는 상황이 나왔고 이제 시초가보다 빠졌기 때문에 음봉 표시가 이제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시간외까지도 지금 또 폭락을 했습니다. 뭐 폭락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급락 좀 많이 조금 빠졌습니다. 한 1, 2% 정도 사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시초가에서 오전장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EMA 그 유럽 의약품청의 그 어, 레키로나 승인 여부가 이제 이번 주 이제 하루 이틀 안에 다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있죠.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정도밖에 못 간 이유는 레키로나의 승인에 대해서 시장이 갖고 있는 기대치가 지금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를 반증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기대감은 그냥 기대감으로 남겨두고 시장의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올라갔다 싶으면 조금 비중을 덜고 또 좀 내려갔다 싶으면 좀 비중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가는 방법밖에 지금 일단 없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그 유럽의약품청 승인은 사실은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죠. 모든 지금 실적 악화의 모든 원인이 다 레키로나 개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레키로나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면 근데 요즘에 시장 분위기는 판매할 거라는 기대치로 오르지 않고 판매하는 걸 확인하고 올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몇몇 종목과 섹터들은 좀 기대치에 따라서 많이 올리기도 합니다만 지금의 게임주나 메타버스주들처럼 그래서 일단 그 지금은 좀 이제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비중을 또 막 줄일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내일 오전에 만약에 주가가 좀 눌린다 싶으면 그때는 조금 담아도 괜찮을 상황으로 갈 거고 바로 코앞에 EMA 승인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도 많이 막 급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3분기 실적과 올해 실적이 서둘러 지나가는 것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악재를 털어버리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요. 이제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시장 전체가. 왜? 4분기 실적은 결산 실적으로 이제 같이 나오는 게 내년 3월 말까지잖아요. 발표가.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나올 때 이 결산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없어요.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이제 내년 시즌 실적으로 이슈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셀트리온은 나쁠 게 전혀 없는, 지금 워낙 올해 진짜 나쁘다 못해 진짜 너무 후진 그런 1년을 보냈기 때문에 더 뭐 나쁠 게 없는 그런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는 순간 주가는 이제 뭐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이제 조금씩 우상향을 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아직 이제 많이 올리지도 않았지만 지금 이런 정도에서 만약에 조금 눌린다면 또 매수할 기회가 또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얘기, 실적 발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86종목 올랐어요. 807종목이 빠졌습니다. 1.09% 하락을 했습니다. 뭐 10배 가까이, 9배 가까이 빠진 종목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1%밖에 빠지지 않은 건 그래도 시총 상위주들이 덜 빠졌다는 얘기겠죠. 코스닥은 222종목이 올랐고 1181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07% 하락했다. 많이 빠졌어요, 오늘. 오늘 내가 가진 종목들 왜 이래? 당연한 거예요. 오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냥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고, 누가 뺐을까요? 코스피는 기관이 던졌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더 많이 팔았지만 뭐 외국인 기관이 같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수급이 좋지 않았고, 그냥 오늘은 뭐 10%씩 막 빠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면 뭐 1에서 한 3% 사이에 빠졌다면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특별히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종목도 하나 좀 빠진 종목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좀 그냥 놔뒀고요. 뭐 일단 오늘처럼 시장이 좀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약간 줄이는 게 좋긴 좋죠. 불안하잖아요. 계속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종목에 대한 또 믿음이 있다면 이런 날을 활용해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주 크게 빠지는 종목이었다면은 조금 그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었죠. 오늘 여러 종목들이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한 뭐 1에서 한 3%대 정도 빠진 종목들은 그냥 홀딩하고 추후에 조금 더 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글로벌 증시의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 중국의 물가지표 예상치가 상회하는 그런,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가 막 높아지면 인플레이션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그럼 뭐 그 환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은 이럴 때 당연히 긴축하는 상황으로 간다. 오늘 특히 이제 철강 금속 쪽 많이 빠졌는데요. 최근에 이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제 분위기가 좀 얼어붙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렇게 얼어붙게 되면 철강, 뭐 화학, 또 정유 이런 종목들이 좀 눌리게 됩니다. 근데 정유는 지금 이제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최근까지 흐름이 좋다가 최근 좀 이제 빠지고 있죠. 근데 철강금속과 그 화학 이런 종목들은 내년 기대치가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빠지는데, 철강금속하고 화학이 오늘 제일 많이 빠졌어요. 이게 반대로 경기가 작년에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제일 먼저 튀어오르던 종목들인데 이렇게 됐고요. 또 섬유의복 이런 종목들이 빠진 이제 그 이유는 또 코로나 환자가 계속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경제가 얼어붙으면 이런 소비가 줄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도 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또 어제 기술주 중심의 미국 증시 약세 영향으로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1일 동향 보면은 어제 미국 증시 하락 마감에 영향을 받아서 지수가 좀 이제 좀 빠졌다. 2%대 많이 빠졌다. 그리고 게임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게임,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은 오늘은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였는데 이제 역시 이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면 또 경기의 매도 물량이 나올 겁니다. 코스피 시총상위주 보면은 셀트리온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4%대 오르면서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고, 두 번째가 크래프톤이었습니다. 크래프톤은 또 포스코를 바짝 추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크래프톤이 14위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15위였던 KB금융이 16위로 내려갔습니다. 코스닥은 더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5%, 장중에는 뭐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상승폭을 반납을 했죠. 그래서 2.5% 여전히 뭐 그래도 제일 많이 올랐고, 제약이 1.8%, 펄러비스가 0.5% 올랐고요. 빠진 종목들이 오늘 카카오게임즈, 뭐 LNF, 위메이드, 또 아프리카TV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위 종목은, 상승 종목은 셀트리온이 제일 많이 올랐죠. 4%대 올랐고요. 신풍제약과 일동홀딩스가 1%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유유제약, EUB 6%대, 국제약품, 팜젠사이언스, 종근당바이오, 이연제약까지가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종목은 제일바이오가 3%대 올랐고, 한국 BNC와 PCL이 2%대 올랐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82%로 네 번째였고요. 빠진 종목은 휴젤이 거의 한 20%, 파마리서치가 7%대 올랐는데, 얘네 둘이 지금 오늘 그 품목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완전 급락을 했었죠. 뭐 29% 정도까지 빠졌다가, 휴젤 같은 경우에 뭐 국가의 그 출하 승인이 없이 보톡스 판매했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이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고, 오늘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젤은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을 좀 많이 만회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오늘 많이 빠졌죠. 파마리서치가 이렇게 7.8% 빠졌고, 휴젤이 19.92% 빠졌고, 휴젤은 또 거래 정지 뭐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조금 흐름 자체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안개 속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공매도는 952억 원이 늘었고요. 셀트리온하고 하이닉스가 유가증권,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공매도 대금이 크게 늘었고, 코스닥에서는 LNF와 펄어비스의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컴투스가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에 셀트리온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크래프톤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LNF, 펄어비스, 컴투스,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K바이오팜, 현대중공업 지주, LG, 삼성바이오로직스, 효성 TNC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유비코스홀딩스, 슈피겐코리아, 하림지주, TCK, 휴온스의 순이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이제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기사들을 쭉 보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저 셀트리온에서 낸 그 보도 자료를 그대로 좀 소개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사마다 약간씩 좀 그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게 좀 달랐고요. 뭐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이 지금 그 약간 보수 언론들로부터 약간 미움을 좀 받고 있는, 그 서정진 회장이 이제 지금 현 여당에 좀 친정부적인 성향을 보였다 하면서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당연히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그냥 이게 좋다 나쁘다를 이렇게 어떤 그 감정을 여기다 넣는 그런 뭐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보도자료 그대로 보여드리자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오늘은 보도자료를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셀트리온 보도자료 그냥 보시죠. 뭐 사실 그 보도자료를 되게 잘 써요. 그래서 보면은 신문이나 이런 이제 이 인터넷에 떠 있는, 포털에 떠 있는 이 기사들이 요 보도자료를 상당히 그 이제 바꾸지 않고 이제 뭐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셀트리온 2021년 3분기 매출 4,010억 원, 영업이익 1,640억 원 달성 이런 제목으로 11월 10일 오늘 이제 보도자를 냈죠. 미국 램시마 점유율의 급속 성장 그리고 트룩시마의 점유율 확대로 40.9%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영업이익률은 진짜 기가 막히게 높은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리고 주요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의 글로벌 빅마켓 안정적인 점유율 지속 이런 이제 소제목들 달려 있고요. 레키로나 입증된 효능과 안전성 바탕으로 유럽 등 글로벌 허가 가시화 이런 제목의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뭐 내일이나 모레쯤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문장은 제목에 그대로 똑같으니까 셀트리온이 연결 기준 경영실적 공시를 통해 3분기 매출액 4,010억 원, 영업이익 1,640억 원, 영업이익률 40.9%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 내 수요 급증으로 램시마의 공급량이 확대되고 트룩시마의 점유율 성장도 지속 중이나 테바 편두통 치료제 아조비 CMO 매출이 4분기로 이연된 점 그리고 타 제품 대비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램시마의 매출 비중이 확대된 점 등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단가가 램시마가 좀 낮은데 램시마가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났다는 것은 매출 비중이 더 높고 그 고효율의 실적을 이끌었던 램시마 SC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줄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영업이익률 40.9% 진짜 엄청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미국 시장의 램시마 판매 호조가 영업이익률 같은 재무적인 영향뿐 아니라 앞으로 정맥주사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제품 전환에도 촉매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일단 시장을 그 시장 점유율을 높여놓고 그 뒤에 더 비싼 제품을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요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의 유럽 시장에서의 그 견고한 시장 점유율 유지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가 유럽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시장에서 여전히 안정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제 2분기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가 53%, 트룩시마 40.2%, 허주마가 13.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고 오리지널 제품을 상회하는 램시마와 트룩시마는 그렇게 이제 점유율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허주마는 그 오리지널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오리지널인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가운데에서는 유럽에서 제일 점유율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고 램시마가 미국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경쟁력이 입증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램시마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좋아질 가능성을 매우 높인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제 자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레키로나 얘기가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지난 9월 식약처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를 획득한 레키로나의 글로벌 허가 절차에 집중하고 있다. 레키로나는 지난 10월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롤링 리뷰를 마치고 유럽 의약품청의 정식 품목 허가 절차에 돌입했으며 현재 EMA 산하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유럽 내 허가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제가 지금 어제 그제 계속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오늘 좀 들어가 볼 걸 그랬네. 지금 일단 녹음을 하고 있으니 뭐 내일 혹시 또 뭐 나오면 다시 이걸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미국 유럽 등지에서 돌파 감염 또 위드 코로나 이런 대면 활동 증가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걸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는 안전성, 효능, 또 60분 단일 정맥 투여로 치료가 끝나기 때문에 편의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진단 키트 디아트러스트 공급 계약을 또 7,300억 원대 규모의 미국과 이걸 맺었다는 소식도 이제 나와 있고요.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판매 박차, 후속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지속 확장 노력하면서 이제 제 4의 선수, 네 번째 선수인 유플라이마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고농도의 제형이고 또 통증을 유발하는 구연산염을 제거해서 투여의 편의성을 또 개선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보면요, 뭐 CT P39, CT
이제 P16이 있고 P39, CT P41, 42, 43 이게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 또 3분기 그 실적 발표 나오고 다 지나가고 나면 이 앞으로의 이제 셀트리온의 진짜 그 차세대 주자들, 그 차기 주자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셀트리온의 오늘 공시가 두 개 나왔죠. 영업실적, 잠정실적, 공정공시. 이건 뭐냐면 셀트리온의 실적이에요. 연결 실적이 아니고 연결은 이제 셀트리온의 자회사들을 다 연결해 놓은 다 같이 합쳐 놓은 거고 이제 이 영업실적은 셀트리온 혼자만의 연결이 아니라 이제 혼자만의 별도 기준의 실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매출액이 3,324억 원이 3분기 실적으로 나왔고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1.78%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대비해서도 한 4%가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1,573억 원이라서 전년 동기 작년 3분기 대비해서 32.8%나 줄었습니다. 2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11% 정도 좀 올랐고요. 아주 안 좋죠, 뭐. 영업이익 매출액 다 30% 넘게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공시 이렇게 있죠. 4,009억 원입니다. 매출액이.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정도 줄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1,639억 원 정도가 나왔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가 줄었습니다. 상당히 안 좋고 뭐 주가가 진짜 반토막이 날만한 그런 실적 수준이라고 이제 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얘를 글쎄요 지금 저걸 한번 볼까요? 그 컨센서스 한번 볼까요? 증권사들 컨센서스가 어땠는지. 셀트리온 글쎄 별도 한번 볼까요? 별도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 3분기 매출액이 4,159억 원이었으니까 그 별도 기준으로 별도 기준으로 별도 기준으로 4,159억 원이 컨센서스였는데 3,324억 원이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 아주 그 안 좋게 나왔네요. 거의 800억 원 정도가 줄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534억 원 예상을 했는데 1,573억 원이 나왔으니까 약간 더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간 더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연결 기준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3분기 연결 기준 3분기 매출액이 4,860억 원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었는데 지금 4,009억 원이 나왔으니까 역시 굉장히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많이 줄었다. 거의 한 10 몇 퍼센트 정도 줄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968억 원쯤으로 예상을 했는데 1,639억 원이니까 역시 한 10 몇 퍼센트 정도가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어닝 쇼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리고 이 오늘의 이 상황에서는 이런 실적을 발표한 상황에서는 주가가 잘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겁니다. 실적이 이렇게 진짜 안 좋게 나왔을 때는 딱 이제 주로 기계적으로 이 프로그래밍 하는 애들이 그냥 쫙쫙쫙쫙 빼버립니다. 그게 아마 오늘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던진 걸로 아까 제가 봤는데 일단 수급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면 셀트리온 역시 외국인들이 던졌고 근데 기관이 좀 샀어요. 29,000주 정도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이 4,700주 정도를 팔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뭐 연기금 계속 팔고 있고 한 달째 팔고 있고 일단은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팔았다. 셀트리온의 경우. 근데 헬스케어는 기관이 샀는데 또 개인도 같이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엄청 많이 팔았다는 뜻이겠죠. 외국인이 16만 5천 주나 팔았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가 눌림의 원인은 누가 뭐래도 외국인이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뭐 연기금도 매수를 늘렸고 금투도 매수했고 사모펀드도 매수했고 뭐 기관들은 다 매수해. 그 기타 금융 빼고 다 매수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이 던진 것에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제약은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다 던졌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던졌고요. 연기금이 좀 거들었지만 금투가 왕창 팔면서 수급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외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1.64%, 3,500원이 빠졌어요. 21만 5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헬스케어 1.29%, 1,100원이 빠진 84,0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제약은 1.87%, 2,200원이 빠진 11만 5,5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도 좀 아쉽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보면 이제 위쪽에 뭐 매물대 부근에서 눌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 22만 1,000원 정도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빠졌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21선의 지지를 딱 받고 끝났다.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좀 아쉽죠. 뭐 22만 원이 넘었다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내일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그 위에 있는 매물대와 아래에 있는 매물대 그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고 봐요. 위쪽의 매물대 22만 한 6천 원 정도 되는 데가 고점. 뭐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점. 빠지면 20만 6,5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저점. 이 자리는 이동평균선의 5일선과 11선이 만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만 6,500원에서 22만 6천원 정도 되는 그 사이 구간을 내일의 어떤 레인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헬스케어도 아쉽죠. 헬스케어는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쪽에 있는 매물대까지를 목표로 잡자고 했는데 거길 못 갔죠. 약간 못 미치게, 그러면서 힘이 쫙 빠지면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눌렸는데요. 그래도 뭐 양봉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21선을 못 지키고 뭐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해 있는 이 구간의 상단은 지난번 횡보했던 구간이 이제 매물대 상단인데 여기가 88,000원쯤 되고요. 빠지게 되면 바로 밑에 5일선, 11선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을 거라고 봐요. 오늘도 그랬고요. 그러나 어쨌든 아래쪽 매물대 하단 이게 79,800원이니까 대충 한 8만원 정도, 한 8만원에서 88,000원 정도 되는 사이에서 주가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약은 아예 이제 음봉이 나왔고요. 정확하게 이 위쪽 481선에 이 저항을 받고 딱 닿자마자 바로 흘러내렸고요. 뭐 21선도 내줬고, 근데 어쨌든 11선, 5일선의 지지는 받았다. 그래서 이 같은 잣대로 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이제 주가 예상했던 그 잣대대로 제약도 예상해 보면 위쪽 매물대 12만 4천원이 고점, 아래쪽 매물대 하단 11만 한 1,000원 요 정도 이 자리가 저점이 될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5일선, 11선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이 빠져도 한 11만 5천원 정도가 아닐까 하고 예상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또 오늘 시간외가 워낙 많이 빠져서 11만 5천원 정도에서 출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내일 아침에 이 아래쪽 매물대 있는 데까지 좀 빠졌다가 더 올라갈지 아니면 더 뭐 뺄지를 보겠지만 하여튼 좀 빠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의약품청의 승인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많이 빼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또 의외로 승인이 막상 나왔을 때 재료 소멸이라는 셀트리온이 이제 그동안 보여줬던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호재가 나왔을 때 팍팍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눌리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우려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막 빠지면 그때 좀 비중을 줄이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저도 갖고 있으니까요. 저도 갖고 있으니까 홀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쵸. 뭐 지금 저는 이제 제 종목은 뭐 홀딩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조금 눌리더라도 이제는 뭐 더 많이 빠지기는 어려운 구간이니까 지난번 저점 있는 데에서 좀 저는 이제 홀딩을 하다가 흐름에 따라서 약간 비중을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뭐 비중을 빼고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단 들고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계속 셀트리온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 저도 이제 오랜만에 또 셀트리온 계속 집중해서 들여다보니까 또 이 애증의 종목 진짜 뭔가 새로운 기분이 또 듭니다.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또 팔아치우고 이걸 버릴 수 없는 그런 이런 참 애매한 이런 종목 만나기 어려워요. 진짜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런 기분이 들게 하는 종목 참 진짜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좀 괴로워하고 계신 그런 지점이 저도 잘 이해하거든요. 좀 진짜 오래됐어요. 저도 이 종목 셀트리온하고 인연 맺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계속 들고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사고 팔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꾸준히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내세요. 언제나 셀트리온 삼형제는 언제나 뭐 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들고 힘들게 했지만 시간 지나면 또 뭐 기쁨을 또 주는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그 진짜 어려움이 크고 고통이 클수록 그 달콤함이 나중에 그 성공의 달콤함이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